정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준석 대표가 문자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심경을 SNS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양두구육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면 이 표현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걸까요?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향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까지도라고 지금 질문해 주셨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윤핵관과 그렇게 치열하게 갈등이 있었을 때도 윤핵관은 이렇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을 변호하듯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의 젊은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대통령은 윤핵관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 요번에 오히려 윤핵관의 마음이 곧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권성동 대표와 대통령이 사고죠, 사고. 그 사고를 통해서 알게 해준 것인지 그러한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참담하고 이런 식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표정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속된 표현으로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네,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개인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원외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언제까지 이런 수준으로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서히 줄어들 텐데 그렇게 잦아드는 이준석 대표로 인한 당내 갈등 리스크 이런 것들을 아예 불꽃이 다시 횃불로 되도록 기름을 확 부어준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점입 가경으로 보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같은 당을 하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서로 마음이 다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이제 건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차라리 잘 됐다. 내 정치를 이제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사구팽 당하는 이준석의 모습 속에 국민은 그렇지 않아도 다음 전당대회 하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좀 높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오히려 더 기름을 부어준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가지가 좀 잦아들만 하니까 나무가 스스로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킨 적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일각에서는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네, 장외 정치 이준석 대표가 막 노래도 부르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장외 정치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을 때 일각에서 네. 토사구팽 그러면서 이렇게 궁시렁대었는데 이거 토사구팽 맞네? 라는 인식을 완전히 그냥 각인시키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 수사로 기소 의견이 나오면은 토사구팽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래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가 이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대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윤핵관과의 갈등 속에서 대통령은 윤심이 곧 윤핵관의 마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각인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대통령과 윤핵관의 핵심 인물 스스로가 만들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역설적이죠. 그럼 추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제거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합동 작품임이 공동 작품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까지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아주 꿀잼이죠. 지금 아주 깨춤을 춰고 싶을 상황일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이 스스로가 지금 갈라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약간 그 부추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상호 위원장이 뭐 합동 작품이니 뭐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 그 전화 메시지를 보고 여론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집권당 대표 지금 직무대행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향후에 굉장히 그 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좀 보충해 보면 이것이 정말 권성동 대표가 실수였느냐 네. 아니면 고의였느냐라고 하는 또 설왕설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대표는 기억해 보면 예전에 환노인가요? 그 상임위원장 시절에도 이 핸드폰 가지고 물의를 한번 일으킨 네, 적이 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아마 보란 듯이 일부러 찍힌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아직 확실히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의 장애 원외 정치에 계속 당의 리스크가 계속 살아있는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보면 이걸 빨리 정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당내 제도적인 어떤 제거는 했지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를 당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상황 판단 하에 계획적으로 권성동 대표가 어떤 윤 대통령의 마음이 실린 이런 것을 실수인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결과가 봉합되기에는 이제는 어려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권성동 대표의 의도적 흘리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도적 흘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의도적 흘리기든 아니면은 이게 그냥 그 소위 액시던트라 그러죠. 그냥 사고든 간에 둘 다 그 권성동 대표의 어떤 그런 그 대표로서의 그 뭐라 그럴까 역량이라 그럴까 그 자체를 지금 의문시하게 만드는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걸 보여줌으로써 나 이런 사람이야. 나머지 윤핵관들 내가 직무대행하는 거 갖고 흔들지 마. 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당대표 나올 거야. 그런 의도로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로 정말 했다면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비난과 이러한 그 당황스러운 그런 여론이 작동할 거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거 자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전에 오고 1시 반에 그 또 이모티콘도 왔더라고요. 네. 그걸 4시 반에 다시 열고 들여다본 거는 너무 감읍해서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봤다는 소린지 그것 자체도 이미 당내에서 전화기 조심하라고 수석 부대표가 6일 전에 네. 얘기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대표가 그걸 봤다라는 것도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전에도 그 구급 그 대통령실 직원 문제 네. 그다음에 그 검수완박 그 타협안 만들 때도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당을 리드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같은 윤핵관이라 하더라도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해서 견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빌미로 흔들어댈 수 있는 하나의 그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렇다 그래갖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거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당내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금 권성동 대표는 타겟이 돼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기서 상당히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더 문제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일종의 액시던트, 사고라고 쳐도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로 하거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권성동 대표는 사적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한다.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집권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런 당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이런 것들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은 더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당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든 그건 그 당 문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사과할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사적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될 게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슨 뭐 확대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 당내 문제 개입하지 않겠다. 또 당내 문제 개입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당내 문제를 개입하다 사실은 보면 부끄럽게 들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근심은 다른 데 있는데 그 본질적 근심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형식 문제만 가지고 지금 사실은 진정성 없는 그런 수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격려 차원이라는 내용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둘러대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러잖아요. 다들 혼란스럽다 또는 당혹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못 볼 거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아마 대중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별로 특별히 잘한 일 없는 민주당하고 지금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원래 남의 싸움 구경은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솔직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입장이라면. 네. 근데 대안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전공법으로 솔직히 너무 그 당대표가 그 흔히들 하는 말 있잖아요. 너무 그냥 이 말을 방송으로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너무 그렇게 당돌하고 또 사실은 화합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적으로 얘기하다가 그 말이 나왔나 보다라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긴 하다 이렇게 인식을 받을까? 왜냐하면 이거를 뭐 사적 프라이버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이렇게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그거를 노출시켰느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따라서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면서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이것을 덮기 전에는 쉽게 덮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게 해명이 굉장히 안 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정호김 의원님께서도 지금 해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동의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줍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국민 앞에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강기훈과 네. 함께라는 말을 쓰다가 말았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의도적 흘리기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시나리오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부분이거든요. 강기훈 씨는 우리가 추측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아마 뭐 극우 정당 비슷한 것들 대표를 지내고 지금 뭐 동명이인일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강기훈과 함께라고 저렇게 했다면 대통령과 강기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강기훈과 함께 뭐를 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잘려져 나간 그 자리에 토사구팽한 그 자리에 청년들이 떠난 그 자리에 강기훈과 함께 새로운 청년들을 아마 가지고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 말을 쓰려고 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면 저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차라리 차제에 그런 진심도 있는 것이고 완전히 제거하는 시나리오일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을 이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취임한 지 아직 3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으로 해야 될 산적한 정책 과제가 많은데 그리고 또 사실 경찰국이라든지 그런 난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갈등이 분출돼서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찾느냐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굉장히 압박이 클 텐데 정말 누구도 이것을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강요하지도 않는 걸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에서는 진짜 특단의 뭔가가 있지 않으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집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지금 뭐 국가의 어떤 운명을 흔드는 큰 사건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통령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강모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아무도 검증할 수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향후에도 이게 굉장히 쟁점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셔야 되고 성공하셔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나 그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도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작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국정 추진의 동력에 발목이 잡히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막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작은 잘못들을 국민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은 잘 봐주실 선의가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잘 안 되는 말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국민들 마음과는 다른 곳에 가서 가려운 국민은 여기가 가려운데 다른 곳을 지금 긁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빨리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자꾸 바람들을 일으키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처음 열렸는데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명이 됐는데 거취 문제가 또 여야 공방으로 됐습니다. 무리한 버티기다 아니면은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무직이잖아요. 그리고 장관급인데 원래 이렇게 선거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 대통령 스스로가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정무직으로 된 사람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같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이 정무직을 보면은 3년 연임도 있고 2년 연임도 있고 아주 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정무직으로 전임 대통령이 뽑아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처럼 이념이라든지 진영 갈등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덜한데 우리는 완전히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는 그 진영 간 감정적 정치적 이해가 완전히 그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무직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강제로 내보내면은 직권남용이 되니까 이걸 또 그런 식으로 직권남용해갖고 실제로 영어의 몸이 되었던 전직 관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정치 공방화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퇴출은 못 시키고 그런데 막상 앉아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권익위원장인데 예를 든다면은 뭐 그 북송 어민이라든지 또는 해수부 직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대답도 변변히 못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여당 의원은 뭘 물어보냐면은 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물어봐요. 이런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쇼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리고 정무직임은 사실은 정무직인 그런 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현 정권에서는 지금 스스로 나가줬으면 하는데 이걸 강요할 수 없도록 또 만든 사람들이 정치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익위원장으로서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채우려면은 국민 권익을 위한 그 일에 자기가 전임 대통령이 뽑아준 사람이라는 그 전 정치권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권익을 그럼 존중하고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위원장의 모습을 보이든지 그래야 되고 또 여권에서도 단지 전 정권에서 뽑은 사람이라 그래서 마치 또 밀어내기 하듯이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권익은 당에 따라서 또 집권한 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도 일관되고 보편 타당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임기를 일치시키는 어떤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일단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라고 대놓고 압박을 하셨어요. 역대 이런 압박은 없었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는 정권에서 그렇게 대통령, 총리 모두 나서서 대놓고 백주 대낮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다만 그런 어떤 정무직에 대해서 그런 필요가 있다면 어쨌든 그런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제도적 노력을 함께 해보자라고 그런 쪽으로 빨리 이 문제를 출구를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 있어도 문자 유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좀 시끄럽게 여의도를 달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